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미 주식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스닥이 크게 올라준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더니 다시 어제 나스닥 위주로 크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저희 투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FOMC 회의에서 나온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점도표입니다. 이 점도표를 보시면 말이죠. 2022년에 몇 프로 정도의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1년인 지금 현재는 이렇게 0.25%의 금리를 하고 있는데 2022년에 금리를 연준이 높이면서 1% 가까이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1%라는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주가에 줄 것인가를 말이죠.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페이스북에 대한 밸류에이션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밸류에이션에 금리 1%를 7.5%에서 이렇게 8.5%로 올리면은 적정 주가가 357.05달러이면서도 약 7.9% 정도 저평가된 상태였던 페이스북이 갑자기 이렇게 299달러로 확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 대비 9.5% 고평가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라는 금리 이상에 의해서 적정 주가가 약 17%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밸류에이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고평가 지점에서 주식을 샀다면 17%의 임팩트를 그대로 받겠지만 이미 저평가한 기업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면 금리에 대한 임팩트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은 기업의 현금 흐름이 많고 펀더멘털이 탄탄할수록 덜합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은 성장주일수록 DCF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많은 가정법이 들어가고요. 약간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많은 가정들이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성장주의 경우는 큰 변동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성장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쪽은 큰 폭으로 변동성을 경험하지만 펀더멘털이 강한 전통가치주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지수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이전부터 제 멤버십 구독자분들 그리고 라이브에서 제 스스로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최대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성장주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전통 가치주를 대상으로 대응하겠다고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참고로 옥시덴탈 또한 저평가되어 있는 전통 가치주 중 하나이며 원자재인 원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점도표를 다시 보시면요. 금리가 2023년에는 많아봐야 2% 정도이며 2024년에는 3%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올리면은 주식이 엄청 폭락하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연준은 장기간의 기간 동안에 금리를 천천히 올리는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기업도 성장을 멈추는 것은 아니니 하락폭이 충분히 상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에서 3% 정도의 금리가 미래에 측정되었다라고 본다면은 실제로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이 될까요? 금리가 2에서 3% 정도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6% 정도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은행에 돈을 넣기보다는 부동산이라던가 주식과 같은 자산에 돈을 넣어서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연준이 2에서 3% 정도의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과연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했을 때는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렸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시기는 바로 언제였을지 알아봐야겠죠. 1972년도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3.27이었다가 1973년도에는 6.18 그리고 74년도에는 11.05%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더니 이렇게 1979년도에는 11.25%로 다시 올라왔고요. 다시 1980년도에는 정점을 찍으면서 13.5%까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연준은 실제로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6.18%였던 1973년도 때에는 연준은 이미 금리를 적게는 이렇게 6%에서 많게는 10% 가까이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3.5%까지 올라가면서 연준은 금리를 18%까지 올려버리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식은 평균 이렇게 7.52%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떨어지기는커녕 낮긴 낮죠.
그리고 이러한 기간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섹터는 정유주가 포함되어 있는 이 에너지 관련주라는 것 또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과 부동산 또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연준이 2022년에는 금리를 1% 정도, 2023년에는 2%, 그리고 2024년에는 3%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점도표를 찍어서 보여주었을 때 과거랑 비교해본다면 1에서 3% 정도의 금리 상승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며 이렇게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릴 의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 2022년에는 주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진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겠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90년 동안 어떤 흐름의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S&P 500이 1980년도쯤에는 약 7 정도의 멀티플을 보여주었습니다. 7 정도의 PE 멀티플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는 약 30에서 35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과거 때 대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E 멀티플이 이렇게 1980년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높게 올라간 이유는 1980년대의 금리는 이렇게 굉장히 비쌌었던 반면 2010년도에서 2020년도까지의 금리는 0%에서 많아봤자 2.4%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S&P 500의 PE 멀티플은 꾸준히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연준이 2022년에 설사 금리를 1% 정도 올린다고 해도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며 1% 정도의 금리 상승 가지고는 2022년에 주식장에 폭락이 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안 좋은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연준이 1% 정도의 금리를 올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5에서 6% 정도의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5에서 6% 올린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식과 채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도 또는 잃을 수도 있지만 금리가 5에서 6%라는 것은 100%의 확률로 5에서 6%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수익률은 함께 높아지는 것이고요. 100%의 확률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주식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식장에서는 폭락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금리가 1% 정도이면은 채권 수익률도 그 정도라는 의미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장은 1%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금리 1% 정도로는 주식장이 폭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숏텀 그리고 롱텀 입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1% 정도의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기업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긴 하지만 기업 또한 발맞춰서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본다면 1%의 금리 인상은 주식과 채권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채권보다 주식이 더 매력적이므로 돈은 꾸준히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기업의 실적만 잘 버텨준다면 1% 상승의 금리 환경에서도 주가는 충분히 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서포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